안녕하세요. 강남 나누리병원 물리치료실장 최다입니다. 저희가 지난 편에서는 이제 근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는 운동 중에 스쿼트 운동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때 무릎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 있더라고요. 무릎에 앞쪽 통증이 있는 사람들, 특히나 추격 증후군이라든지 슬개 대퇴관절이 있는 환자들은 잘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 할 때 어떻게 조심하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 이 자세에서 좋은 거는 뭐냐면 어깨 넓이로 벌린다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좌우의 틀을 잡아주는 거고, 그리고 좋은 점은 척추각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때 허리 뒤쪽에 힘을 꽉 주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나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무릎의 위치가 벌써 발끝까지 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버티기가 힘들어요. 발끝보다 앞에 있거나 아니면 같은 위치에 있어도 무릎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앞쪽 압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관절염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가지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거예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만약 균형 잡기가 좀 어렵다 그러시면 엄지발가락 같은 걸 들어주면요 균형을 훨씬 더 잘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버텨주시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릎이 앞쪽으로 가지 않고 요 뒤쪽, 우리가 뒤꿈치 쪽에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내려갈 때 벌어지거나 안쪽으로 모아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무릎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무릎은 벌어지거나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려주시고 그대로 내려가셔야 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런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병원장님? 그러니까 스쿼트 같은 경우는 양발을 앞에다 두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거니까 균형 잡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 런지는 다리를 한쪽은 앞에 두고 한쪽은 뒤에다 두기 때문에 척추의 중앙각을 맞추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쿼트보다는 런지만 잘하면 런지가 오히려 더 아까 스쿼트보다는 덜 위험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죠. 우선은 앞발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앞발이 앞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가려는 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까 전에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듯한 느낌. 가슴을 정면에서 보고 오히려 가슴이 밑보다는 위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 식의 이렇게 힘을 주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 내가 무릎이 아픈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힘들어. 그럼 여기서 끝내면 돼요. 근데 내가 정말 근력이 자신 있어. 그러면은 여기까지 거의 90도를 맞출 때까지인데, 여기서 아까 전에도 스쿼트하고 똑같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빠지면 안 돼. 뒤로 빠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버티는 느낌을 갖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서 척추각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불안하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내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돼서, 그리고 여기 참 힘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가슴이 오히려 위를 보는 느낌을 이렇게 주면은 이런 상태에서 훨씬 더 각도가 잘 유지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운동 중에 윗몸 일으키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논해보기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저도 배 근육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주의사항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척추 선생님들이 시범을 보여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윗몸 일으키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런 것들 네. 아니면은 잠깐 나보세요. 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 이제 좀 네. 많이 허리에 척추에 좋지 않고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다리를 이제 올리면 척추가 굽어지는 정도가 이제 많이 줄어듭니다. 거기서 이제 좀 많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한 30도 정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고, 조금 더 하고 싶으시면 다리를 조금 더 당겨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할 때 이제 힘을 써야 되다 보니까 숨을 하고 참고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숨을 꽉 차면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좀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지. 배에 힘을 주는 것 자체가 척추를 약간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멈추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굽힐 때는 내쉬고 숙일 때는 들이마신다든지 천천히 하시면서 규칙적으로 호흡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번에 플랭크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플랭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복근뿐만 아니고 코어 근육 전체를 다 유지를 해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코어 근육이 약한 분들은 사실 그 자세를 버티는 자세가 되게 어려워요. 근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속근육과 겉근육이 있는데, 실제로 척추에 중요한 것은 이 척추와 척추체 사이에 있는 속근육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랭크 운동입니다. 이제 우리가 팔을 이렇게 대고
끊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좋은데 어깨 질환 있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약간 무릎을 이용해서 약간 구부렸다가 약간 들어줬다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만약 어깨 질환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어깨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면 회전근개 손상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인 어깨 넓이는 내 어깨 선보다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모아주거나 약간은 내 어깨 라인으로 같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팔굽혀펴기입니다. 체중을 많이 부하시켜서 하는 운동들은 그만큼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30도 정도 외전서부터 거의 90도 외전을 시켰을 때 가장 많이 다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팔굽혀펴기라는 분들이 제일 아파하는 부분이 뭐냐면 새끼손가락 있는 쪽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삼각연골 복합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손바닥을 디뎠을 때 그쪽으로 압력이 다 몰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잠깐만 이렇게 구부리다 보면은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을 또 가중시켜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팔굽혀펴기는 상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운동이에요. 근데 내가 꼭 하겠다 그러면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푸시바라 그래가지고 손바닥으로 짚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주먹을 짚는다 그러죠. 이렇게 푸시바를 해서 이렇게 주면은 손목으로 압력이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손가락이나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삼각연골 복합체를 좀 보호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전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되게 되면은 어깨가 벌어지지 않고 내 몸통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회전근개가 다치는 확률이 되게 적어져요. 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구부리는 척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리는 척만. 이렇게 많이 움직임보다는 구부려쳐서 버티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근육은 충분히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운동법에 대해서도 배워봤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